사실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설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이 아주 그냥 뒤숭숭하고 떠들썩하고 해요. 지금 현재 한데 대통령실이 공식 부인을 했는데 논란은 더 커지는 분위기예요. 이게 사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TV조선이 어제 새벽에 단독 보도로 이 박영선, 양정철 인선 보도를 했고 1시간 정도 뒤에 YTN이 김종민 의원까지 얹어가지고 보도를 했어요. 보도 나오고 한 3시간쯤 뒤에 대통령실에서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서 인선 검토한 적 없다. 알려드립니다. 통해서 입장을 내놓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을? 장 소장님이 진짜 잘하세요. 아니 김준일 대표님이 취재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 먼저 말씀하세요. 예. 뭐 타임라인을 설명해 주셨는데 어저께 새벽 6시 45분에 처음에 TV조선이 나오고 5시 반. 5시 반이었고 정확하게는 5시 26분 TV조선이 나오고 6시 32분에 YTN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8시 53분에 검토된 바 없다라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연합뉴스나 이런 데에서도 여권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의 이름으로 검토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비선 라인이 있다라는 게 추정 내지는 결론이다라는 게 제 결론이 아니라 조중동의 결론이에요. 아 진짜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자 기사 이게 칼럼 아니 모든 사설에 조중동의 모든 사설에 비선 라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비선 라인. 예, 동아일보 칼럼 사설 제목이 총리 박영선 비서실장 양정철 검토 소동 진원은 어디인가. 그래서 비공식 라인은 언론에 흘리고 대변인실은 공식 부인에 나서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상황이다. 이런 구상의 진원은 어디인가 이렇게 썼고요. 조선 사설 박영선 총리설 중대인사 대통령실 공식 조직은 몰랐다니라고 해가지고 정무 홍보 대변인 등이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비선 라인이 있었다는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중앙일보 사설은 협치의 출발점이 새 총리 인선 먼저 야당과 대화하길 이런 건데 비선 라인이 가동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저를 구속하지 마시고 조중동을 구속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비선 라인 아니면 비공식 조직, 그러니까 남맥상 이런 단어들이 다 등장하고 있고요. 제가 장성철 소장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도 사실에 내가 뭘 얘기해요? 왜 그래? 나를 왜 사실에 들어요? 가깝다. 왜 YTN이고 왜 TV조선인가를 주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왜 TV조선이고 YTN이냐를 주목해보자. 누가 준 것인가라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좁혀질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몸조심하는구나. 그러니까 TV조선에는 그 대통령실의 K모 비서관이 전달해줬다. 그리고 YTN은 YTN 출신의 L모 비서관이 전달해줬다. 이것이 그냥 대략적으로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 김준일 평론가님은 비선 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비선 라인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좀 반응과 대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박영선, 양정철 이 라인에 흘린 분들은 공식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러한 부서의 비서관들이고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뭐 정무수석, 홍보수석은 이 일들을 논의를 해가지고 그런 일 없다라고 이제 부인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비선 라인이 이렇게 다른 분의 상당한 측근과 다른 분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추측과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비선이라는 게 공식으로 자기의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하는 게 그게 비선이죠. 꼭 비밀이라는 게 예를 들면 비밀 이제 선이라는 건데 이거를 비선이라고 안 부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어제 이제 오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이관섭 비서실장이 다 이제 비서관들 뭐 좀 중요한 행정관들 수석들 모아놓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라고 막 혼도 내고 여러 가지 갈등이 불러 일으켜졌는데 이제 거기 있는 다른 그 실세 분들은 뭐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가 뭐 당신 말 왜 들어 거의 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큰일 났어요. 대통령 비서실의 기강과 규율이 완벽하게 무너졌다. 왜냐면 아까 성지영 앵커님
잘 설명해 주셨듯이 한쪽에서 흘렸단 말이에요. 근데 비서실장과 홍보석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그 흘린 쪽에서 사실 맞아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생각하고 계세요.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정상적인 참모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이게 처음에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흘려서 여론의 흐름을 본다 그러잖아요. 이제 한번 띄운다. 한번 띄워보고 부인하고 아니면 걷어들이고 이런 건 사실 약간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좀 과정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띄우면 너무 간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지만 근데 지금은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면 그 간보기에서 부인을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이게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검토되는 거 맞아. 그럼 누가 검토했다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 언론 중에 하나가 오늘 기사에 한 줄을 걸친 게 있어요. 대통령께서 관저에서 많이 계신다. 그러니까 관저에서 누군가와 같이 논의를 하시면은 이렇게 생각과 판단이 좀 바뀌시는 것 같다. 그런 이제 뉘앙스로 기사를 썼던데 중앙일보의 기사 제목이 지금 용산에선 무슨 일이였고 여권 일각에서 최근 윤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관저 정치라는 말까지 등장했다고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저에는 누가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쪽의 기사를 저 중앙일보에서는 보도한 건데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대단히 합리적으로 보면 저것이 어느 정도 무르익지 않았을 때 발표가 되면은 이런 인사는 이제 못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양 날개예요. 국정 운영의 중요한 두 가지 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불쑥 던졌어요. 야권도 모르고 여권도 몰라요.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알아요. 이건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밀어붙여도 되겠다. 반대가 있어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특히 양정철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부인을 했고 양정철 비서실장이 비서실장 임명되는 것에 대해서 보수 우파 쪽은 정말 상당히 불쾌해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근데 박영선 국무총리 검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이제 상당히 지금 여야 간 협처가 중요하고요. 지금 6월 달에 귀국할 거를 빨리 귀국했잖아요. 본인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도 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근데 좀 반대가 좀 있잖아요. 이거를 뚫고도 우리는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네. 몇 가지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이제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이게 그러면은 이제 K의 의지인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K의 의지. K의 의지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로 그러면 순수하게 K의 머릿속에서만 이게 나온 것인가. 이게 그러니까 양정철 기획설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양정철 기획설이요? 그러니까 기획설이라는 게 기획이라는 것보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요 그림을 그린 게 양정철이 아니냐. 약간 그러니까 사실 양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유니크한 위치예요. 이 진보 진영의 그러니까 범민주 진영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지난번 2020년 총선에서 민주연구원장을 하면서 180석을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관측은 본인이 이제 국회에 입성할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그냥 호련히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본인의 어떤 위상을 굉장히 높게 본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고 그래서 이런 그림 그리고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이제 상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근데 2년이라는 거는 어쨌든 박영선 장관이 예전에 이제 법사위원장 할 때 그때 윤석열 대통령 검사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 발언을 했던 게 그 당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좀 이제 2년이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알려진 거고 여러모로 이거를 박영선 장관이 주도했다라는 거는 아직 확인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다만 한 2달 전에 이제 좀 정치권에 돌았던 얘기는 뭐냐면은 이번 총선에서 박영선 장관이 뭔가 역할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지도부 쪽에 민주당 지도부 쪽에 의사타진을 했는데
돌아온 답변이 없었더라. 아무 얘기도 없었더라라는 거는 한 2달 전 정도 전에 이미 많이 여의도에 돌았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뭐 이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대통령의 한때 굉장한 측근이었던 H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보도를 어제 듣고 나서 대통령이 밀어붙일 거다. 대통령이 밀어붙일 거다. 예, 그러니까 그 임명을 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저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으면 마음의 결심을 붙인 거다. 한번 두고 봐라. 뭐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전의 전례나 상식처럼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그리고 네. 이제 김준일 평론가님이 아주 잘 분석도 해주시고 이제 설명도 해주셨는데 이게 양정철 전 원장의 기획과 스케치라면 단순히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 같진 않아요. 더 큰 그림이 있다 뒤에는. 그것은 이제 향후의 정계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다음번 대선에 대통령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다 그림에 그려놓고 이러한 일들을 좀 벌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큰 그림이 있을 것이다. 제가 이제 뭐 이건 저희 이제 상상과 추측의 영역이에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사면은 됐지만 복권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복권을 뭐 예를 들면 석가탄신일에 할 거냐 아니면 8.15에 할 거냐 아니면 연말에 할 거냐 그것도 하나의 큰 그림 중에 하나로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야권의 대권 후보를 이제 몸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야권을 좀 분열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좀 있어 보일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이번에 이걸 해프닝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좀 대단한 큰 그림을 좀 그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지금 야당에서는 야당 파괴 공작이다라는 반응이 나왔고 여당에서는 당 정체성 부정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여야가 모두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모두 좀 격앙된 모습인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과거 이제 그 서울의 소리 전화 통화 또 다시 중복받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충신이다. 이 충심을 언젠가는 알아줄 거다라는 건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 사람을 기용함으로써 그 충심을 지금 인정하는 거 아니냐. 우스갯소리로. 그리고 내가 원래 뭐 국민의힘 오려고 한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다른 녹취록에서 또 나왔었잖아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정체성 자체가 완전 보수도 아니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보수 정당에서 가가지고 대통령까지 됐지만은 사실은 대통령이 본인이 정말 위기라면은 언제든지 진영을 파괴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다. 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뿌리 깊게 보수에서 이렇게 커왔던 뭐 이를테면 홍준표 뭐 이런 분이 아니라면은 윤석열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여의도에서는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지점은 검토할 수 있죠. 검토할 수 있는데 공식 검토 라인이 있는 거잖아요. 인사를 담당하는 공식 라인이 있는데 그러면 왜 거기서 검토가 안 되고 지금 그 라인이 아닌 데서 검토가 되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기각 문제, 뭐 운영 문제, 이 혼동, 이 모든 이 난맥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누구를 검토하고 말고는 사실 공식적인 라인이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식으로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가 사실 궁금한 대목이긴 하거든요. 그런 사실은 김준일 대표께서 설명 잘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 우리가 뭐 이렇게 참모들이 문제다라고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그건 아니고. 이관섭, 한호섭 뭐 해서 막 뭐 문제가 있다, 뭐 정무성의 문제는 비서실장인데 생각보다 그분들은 아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 총선 앞두고도 이렇게 간언도 하고 직접 관저까지 찾아가서 뭐 이렇게 하다가 쫓겨나기도 했다는 설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들은 뭐 그분들의 상상력의 빈곤일 수도 있고 대통령의 마음을 정말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게다가 이분들은 다 사표까지 썼어요. 사실은 이제 핸디가 빠졌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좀 힘이 많이 빠진 상황이고 정말로 K의 의지를 잘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또 따로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문제가 많아요. 뭐가 됐든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저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뭐 문고리 3인방 이게 그냥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이거 보고 라인이 아닌 데에서 이렇게 뭔가가 문제가 생긴다라면은 이게 잘 굴러갈 것인가? 이게 앞으로 무슨 도화선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사고가 앞으로는 그래 안 날까요? 이건 아주 작은 해프닝인데 그러면 이게 다음에 누가 들어왔는 비서실장도 바뀌고 정무수석도 바뀌고 홍보수석도 바뀌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본인들의 파워를 입증한 이분들이 말을 들을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좀 나라 걱정에 제가 잠이 안 와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성행권님의 이제 질문에 제가 약간 이제 김준일 평론가님 설명 잘해주셨고요.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참모들이 자 우리 국무총리 비서실장 검토안 이렇게 해서 참모들이 검토해가지고 위로 올려서 이것이 결정되고 언론에 릴리스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탑다운 형식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이렇게 좀 만들어봐. 이렇게 언론에도 좀 풀하고 이렇게 좀 분위기 좀 잡아봐.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이제 대통령의 의지인지 아니면은 이제 관저에 계시는 분의 의지인지 그거는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들어보면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상당히 좀 합리적인 상식적인 보고서를 올리고 대통령 그래 오케이 했는데 관저에 다녀오시면은 좀 생각이 바뀐다. 그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 설이죠. 추측이고. 근데 지금 이런 가운데 사실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의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가 SNS에 어제 용산 삼간신 얘기가 파다하다. 대통령은 능력도 없으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무능 예스맨을 정리하기 바란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나중에 진짜 좀 자유롭게 말할 때가 오면 당시에 이제 처음 대통령실 참모들을 꾸릴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이제 퍼즐이 아마 풀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걸 좀 얘기하는 건 대단히 좀 조심스럽고 그 강신업 변호사가 얘기한 간신 3명 플러스 1이에요. 플러스 3 플러스 1이에요. 한 명 더 있어요. 그러니까 비서관 3명, 행정관 1명인데 그건 아마 기자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이제 대통령을 잘못 모시는 거 아니냐. 그리고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라인의 말을 듣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한 얘기들이 있어서 강신업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대통령을 잘못 모시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에 맞게 모신다. 정확하게 모시는 거지. 정확하게 뭐 대통령인지 K의 의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하는 거를 입안의 혀처럼 수족처럼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뭐 방송에 다른 방송에서 나오고 얘기하는데 다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참모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 그럼요. 시스템이 문제다.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은 해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대통령이 문제예요. 그냥 저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고 누구를 뭐 간신을 쳐내면은 다른 간신이 안 들어오나요? 그러니까 이게 역대 뭐 제가 왕에 비교하긴 그렇지만은 뭐 안 돼. 비교하지 마. 안 돼. 비유하면 위험해. 위험해. 그러니까 뭐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뭐 자기들끼리 싸워서 사화로 나가면은 또 다른 비슷한 사람들이 채워 넣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원래 그런 거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거는 대통령이 문제다 그냥. 예.